어제 저녁 7시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콜로세움에서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여권 갱신 절차가 앞으로는 온라인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시장 국제관계 사무국 부국장 크리스틴 에드그린 카우프만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변호사가 사기 행각을 벌여 1,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인 청바지 전문 제조사가 패션 노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여성들이 백인과 비히스패닉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한 손님에게 18,000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에서 난투극으로 체포된 여성이 맘모스 카운티 교도소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션 디디 콤즈가 성매매, 폭행,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로어 맨해튼에 정차된 차량에서 110파운드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제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수천 명의 지지자들과 반대 시위자들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첫 공식 행사라 행사장 인근의 보안 및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콜로세움에서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브롱스에 이어 뉴욕에서 여는 두 번째 집회입니다. 어제 유세장 인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8세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회 시작 전에 뇌 질환을 겪고 있는 8세의 남아 리암에게 깜짝 선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고 대중교통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어 40년 만에 뉴욕주에서 승리하는 최초의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공식 유세 집회에는 16,000명의 지지자들이 입장을 했으며 그 외 4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은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유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이란이 자신의 선거 캠페인을 해킹해 그 자료를 카멀라 해리스 측에 넘겼다며 이는 이란이 해리스와 바이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추가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세계무역센터 부지에 들어선 그라운드 제로를 국립기념물로 공식 지정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이곳에 묻힌 영혼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석개혁 법안을 개정하고 범죄자 처벌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뉴욕시의 대중교통이 너무 위험하고 더럽다고 꼬집으며 대중교통을 청소하고 범죄자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고급 호텔에서 묵고 공공부지를 점령하고 있다며 재향 군인들은 추운 거리에 나앉아 있는데 불법 이민자들이 호텔에서 생활하는 이 상황은 이 나라가 미쳐버린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승리할 것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재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집회 인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입장에 반대하는 시위대도 집결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TV 토론을 진행하던 도중 IT계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발언하면서 IT계 미국인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미국 여권 갱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국무부는 최근까지 해왔던 임시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만료됐거나 내년에 만료될 예정인 여권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레나 비터 국무부 부장관은 올해만 500만 명이 온라인 갱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의 여권 소지자들은 앞으로 서면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체크를 보내거나 인터뷰 예약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동시에 지난 5년 동안 만료됐거나 내년에 만료될 예정인 여권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내 거주 주소가 있을 경우에만 온라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이 필요한 시민들은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기존 여권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기존의 사진을 찍어 인화해야 했던 규정도 없어집니다. 국무부가 규정한 여권 사진 규격 기준에 부합하면 본인의 전화기를 이용해 찍은 사진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온라인 갱신에 6주에서 8주가 소요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아동용 여권 갱신이나 첫 여권을 신청할 경우 해외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아직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무부는 2,400만 건의 여권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 중 40%가 갱신 관련 업무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수사국이 에릭 애덤스 시장 측근들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국제관계사무국 부국장 크리스틴 에드윈 커프맨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세 번째 고위직 인사의 사임입니다. 그녀의 사임이 애덤스 행정부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NBC에 따르면 시장 국제관계사무국의 일부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경제개발 부국장인 크리스틴 에드그린 카우프만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국제관계사무국에서 부국장으로 거의 3년을 근무한 카우프만은 사임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임이 애덤스 행정부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녀의 사임은 지난 주말 수석 변호사이자 시장의 법률 고문인 리사 존버그가 갑자기 사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존버그는 사임서에서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존버그의 사임서는 NYPD 국장 에드워드 카반이 부서의 나이트라이프 단속 관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임하면서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카반의 쌍둥이 형제인 제임스는 뇌물을 받는 대가로 경찰서에서 술집과 나이트클럽의 우대 조치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의문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4일 뉴욕시 에릭 애덤스 행정부의 최고위직 4명의 자택을 급습해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FBI 수사관들은 이날 시나 라이트 뉴욕시 제1부시장과 필립 뱅크스 공공안전부시장,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 국장, 팀 피어슨 시장 수석보좌관 등 최고위직 4명의 자택을 급습해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립 뱅크스 부시장과 한 집에 살고 있던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도 FBI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연방검찰과 맨하탄지검은 지난해 11월 에릭 애덤스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2021년 선거자금 모금 관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변호사가 망명 신청자 시스템을 악용해 허위로 사기 행각을 벌인 데 대해 1,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활동하는 한 이민 전문 변호사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최대 $6,000의 현금을 받고 불법적으로 그들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등 연방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70세 코피 아만크와는 연방 이민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망명 신청자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지난 화요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은 그가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6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의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성명을 통해 코피 아만크아가 수년에 걸쳐 대규모 이민 사기 수법을 이용해 고객들이 자녀나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수천 건의 이민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검사는 아만크와의 행동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훼손하고 비시민권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악용했으며 취약한 고객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서 법률가의 윤리와 신뢰를 저버린 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만크와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허위 청원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용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000에서 $6,000 사이의 금액을 청구했으며 편법을 사용해 영주권 취득을 앞당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법을 악용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한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적으로 해외여행에 나설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어드밴스 패럴 트래블 자격이 주어져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브롱스에 위치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이어왔으며 검찰은 대부분의 고객 신청서가 결국 거절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토드 스포덱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의뢰인 아만크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큰 책임을 느끼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한인 청바지 전문 제조사가 유명 의류 판매 업체인 패션노바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션노바는 연간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어서는 온라인 패션 빅브랜드로 다수의 한인 의류 업체들도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바이브런트 MIU사는 패션 노바가 자사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 모조 청바지를 제작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고 불공정 경쟁, 계약 관계에 대한 의도적 방해, 불법 행위 등을 주장하며 7,04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원고 측은 패션 노바사가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 제작한 모조 청바지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패션 노바 측은 바이브런트사가 제조한 특정 청바지 모델의 스타일 번호까지 도용해 모조품을 만들었고 이를 판매해 왔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패션 노바는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통해 바이브런트의 명성을 악용하고 정품 청바지를 전략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브런트사와 패션 노바는 약 10년간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션 노바는 그동안 디자인 도용 문제 등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려 왔습니다. 아디다스로부터 스탠 스미스 신발과 관련한 디자인 도용 혐의로 피소된 바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부정적인 소비자 리뷰를 막은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가 4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플레이보이와 토끼 마크를 두고 상표권 분쟁, 배송 계약 위반으로 650만 달러 배상금 지급, LA 하청업체 임금 착취 논란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 여성들이 동일 노동을 기준으로 백인과 비히스패닉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인과 비히스패닉 남성이 1달러의 돈을 받을 때 아시안 여성은 평균 80센트를 받는 데 그쳤는데요. 한인 여성의 경우 다른 아시아계 여성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지원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상 AAPI 여성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임금 격차를 호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인과 비히스패닉 남성이 1달러의 돈을 받을 때 아시안 여성은 평균 80센트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한인 여성의 경우 대만 1달러 18센트, 인도계 1달러 10센트, 중국계 86센트, 일본계 86센트에 이어 82센트로 말레이시아계 82센트와 동급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아시안 여성이 캐셔나 네일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과다 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육아휴가와 문화적 이해 부족, 모범적 이미지 국한 등 한계 탓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 내 편견도 있었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한 한인은 백인과 달리 간병을 강요받거나 재정 독립을 불허하는 문화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시아 여성들이 겪는 임금 격차와 삶의 질 저하 관련 데이터는 너무 부족하다며 이들이 겪는 차별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많은 이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모든 아시안 여성이 같은 차별을 겪는 것도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 여성이 미시간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집 손해배상 및 청소비 청구를 18,000불 넘게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자신과 일행들은 집을 아주 깨끗한 상태로 비웠다며 억울함을 전했는데요. 기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에이미 페토라는 여성은 친구들끼리 미시건 더글라스로 휴가를 갔다고 말했습니다. 페토는 미국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슈퍼호스트가 운영하는 별장을 며칠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별장이 너무나 예쁜 숙소였고
바다도 가고 쇼핑도 하고 밤엔 다 같이 보드게임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페토의 좋은 시간은 집에 돌아와 별장 호스트로부터 남겨진 후기와 함께 청구된 18,000불의 비용을 보고 경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페토에 대한 호스트의 후기에 게스트들이 자신의 집 곳곳을 엉망으로 만들어 많은 막대한 손상이 생겼고 엄청난 공사 비용이 들 것이라는 후기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페토는 자신과 일행은 아무런 손상 없이 집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나왔기에 그 후기를 읽고 격분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호스트가 단순히 한 가지에 대한 손상에 대해 청구한 것이 아니라 배수 문제, 유리문, 벽지, 쓰레기 등 작고 사소한 부분들 모두 청구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이 청구서를 보고 페토는 호스트가 자신들을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여 생사람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토는 이 청구서를 받자마자 호스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호스트는 무대응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토는 하는 수 없이 에어비앤비 회사 측과 직접 연락을 하며 청구된 비용에 대해 몇 주간 언쟁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본사는 결국 그녀의 입장을 인정해 청구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스트가 본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서에 대한 합당한 증거들을 제출했고 이 호스트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청구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페토는 이 사건으로 다시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애틀랜틱시티에서 난투극을 벌여 체포된 여성이 매메트 카운티 교도소 직원으로 밝혀졌으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고작 피자 박스를 놓고 싸움을 벌였으며 이들의 난투극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바스툴 스포츠에서 X에 게시한 영상에는 피자 박스를 놓고 벌어진 이 커플의 난투극 일부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맘모스 카운티 보안관 션 골든에 따르면 체포된 여성 케일라 디아즈는 약 10년 동안 교도소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골드는 성명에서 이런 유형의 행동은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특히 근무 중이든 아니든 항상 명예와 성실함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야 하는 법 집행기관의 구성원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디아즈는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홀드에 사는 디아즈와 헤이즐릿에 사는 데미안 피네이로는 사건 이후 둘 다 중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힙합계의 거장 퍼프데디로 알려져 있는 션 디디 콤스가 성매매,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금된 가운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콤스의 변호인단은 그가 구속된 브루클린 연방구치소가 폭력적이고 열악한 곳이라며 유죄 판결 받기 전까지 신변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힙합계의 거장이자 유명 래퍼 퍼프 데디로 알려져 있는 션 디디 콤스가 성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콤즈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음악계 거물인 콤즈의 변호인단은 교도소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며 그를 석방시키려 했으나 보석 요청은 또다시 기각되었습니다. 54세의 콤즈는 10년 이상 여성들을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화요일에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브루클린 구치소는 뉴욕시에 있는 유일한 연방교도소로 1990년대에 문을 연 이후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의 상태는 너무나 열악하여 일부 판사들은 더 이상 이곳으로 수감자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브루클린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그곳에 폭력이 난무하며 끔찍한 환경, 교도소 직원 부족, 그리고 마약 및 기타 불법 물품의 밀반입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동시에 올 6월에는 37세의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고 한 달 후에는 36세 남성이 폭력 사태로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교도소에서 최소 4명의 수감자가 자살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브루클린 교도소 직원 중 최소 6명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뇌물을 받거나 마약, 담배, 휴대폰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브루클린 교도소는 약 55%의 직원만 충원된 상태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맨해튼 연방검사 다미안 윌리엄스는 수감자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모든 수감자들이 재판 전 구속되는 동안 그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 월요일 로어 맨해튼에 정차된 차량에서 110파운드 이상의 메탄페타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60만 달러 상당에 달해 특별마약검찰청장에서 가장 큰 메탄페타민 압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차에 탑승 중이던 두 사람은 규제 약물 소지로 기소됐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로어 맨해튼에 정차된 차량에서 110파운드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되었습니다. 뉴욕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는 월요일 오전 9시경 단속 중이었고 웨스트 스트리트와 배터리 플레이스 인근에서 펜실베니아 번호판을 단 검은색 쉐보레 타오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요원들과 경찰관들은 차량 뒷좌석에 있는 두 개의 큰 검은색 더플백을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 후 법 집행기관은 가방을 열어 약 50개의 진공 포장된 하얀 암석 물질을 발견했으며 이는 메스암페타민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패키지의 무게는 110파운드를 넘었으며 60만 달러 상당의 가치로 측정돼 특별마약검찰청에서 가장 큰 메스암페타민 압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패키지 내용물에 대한 마약 단속국 실험실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인 페르난도 페날로자 레이스와 승객인 라울 크루즈 토레스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구금되었고 화요일 오후에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기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펜실베니아주 레딩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문화원에 따르면 2개월가량 한글벽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컨셉트로 공모한 글귀를 담은 한글벽이 1층 벽에 완성돼 오는 25일 공개됩니다. 문화원 추산으로 총 7천여 명이 작품을 제출했고 홈페이지 누적 방문객은 820만 명입니다. 참가자 국적은 미국과 한국 외에도 독일, 싱가포르, 브라질, 베트남,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등 다양합니다. 한글 창제 정신인 애민, 평등, 조화의 정신을 확산한다는 설명입니다. 김천수 원장은 한국 문화 인기가 높아져 한글 학습자도 늘어난 현상을 보며 접근성을 낮춰 한글의 숨은 정신을 세계인에 보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봉 데이터 업체 페이스케일이 졸업생 중간 연봉 등을 비교 분석해 발표한 대학 순위에 따르면 MIT 졸업생의 경우 경력 10년차 이상의 중간 연봉이 19만 6,900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MIT 졸업생의 경력 초기 중간 연봉은 11만 2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프린스턴이 2위를 차지했는데 경력 5년차 이하의 중간 연봉은 9만 5,600달러, 경력 10년차 이상은 중간 연봉 19만 4,10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해군사관학교, 하비머드 칼리지, 밥슨 칼리지 등이 졸업생 연봉이 높은 상위 5개 대학으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스탠포드 6위, 다트머스 8위, 유펜 9위, 그리고 하버드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미국 청년 남성의 지난해 연소득 평균은 7만 7천 달러로 동일한 연령대의 고등학교 졸업 남성의 4만 5천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아마존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 이어져 온 재택근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주요 기업 대부분이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존의 정책 변화가 확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의 기업이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가운데 주 5일 출근 시행 방침을 밝힌 것은 주요 기업으로는 아마존이 처음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4월부터 주 3일 출근 근무를 시작했고 애플과 메타도 각각 같은 해 9월부터 주 3일 사무실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드 해븐의 변태 의사로 알려진 아미르 사타팔왈라 박사는 그의 병원 환자인 21세 남성에게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을 하며 성폭력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미르 박사는 강제 접촉과 성적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2023년 1월에도 아미르 박사는 같은 병원에서 25세 남성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는 해당 범죄로 체포됐으며 2개월 후 풀려났습니다. 현재 퀸즈 지방검사청과 NYPD 퀸즈 특수피해자 수사대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가 길거리에 정차된 유령 번호판 차량 근절을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뉴욕시 청소국과 고스트카 태스크포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5일가량 시행됐고 이 기간에만 295대를 압수했습니다. 이같이 압수된 유령 번호판 차량은 소유주가 유효한 번호판과 증명 서류를 들고 7일 안에 찾아오지 않을 경우 NYPD 주차장으로 옮겨져 최대 30일간 보관되며 이후 경매나 폐기 결정이 내려집니다. 소유주는 보관비도 내야 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차량 2,300세대 압수, 소환장 26,640건 발부, 490명 체포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